자, 다음 얘기해 볼까요? 근데 국민의힘 그런 말 있잖아요. 첩첩산중 한 고개를 넘으니까 국민의힘 내에 또 하나의 고개가 나타났어요. 그 얘기를 해볼게요. 중앙일보 사면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요. 민들레 모임 발족 안 된다. 민들레가 뭡니까 이게? 밑에 작은 글씨 볼게요. 민들레 민심 들어볼래. 아 이거 약자랍니다. 이 레는 그냥 이제 이 발음상으로만 가져온 것 같아요. 민심 들어볼래. 민들레 꽃 이름으로 명명했습니다. 이 모임 발족 안 된다. 장제원 의원, 이 장제원 의원이 왜 나올까요? 바로 장제원 의원이 주도해서 만든 모임이라고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지고 있어요. 사조지가 아니다.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정미경 의원님, 여기 제목처럼 윤핵관 핵심 두 사람이 일단 상반된 목소리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실제 당 분위기가 민들레 모임 결성됐다 이 얘기갖고 지금 혹시 뭐 뒤숭숭해요? 뭐 혹시 의원들 단톡방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좀 뒤숭숭합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아 이것도 소위부답입니까? 저기 보통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도 다 그렇지만 집권 여당일 때는요. 이 공부 모임 하나 만들어도요. 엄청 관심을 많이 받아요. 이게 과연 뭐 그때도 친박이냐 친이냐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났을 때 우리가 그 뒤에 너무나 힘든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탄핵이라는. 그러면 그거를 다 보신 분들이에요. 권선동 원내대표도 그렇고 장제원 의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말씀은 안 하시지만 근데 결과적으로 그 끝이 별로 안 좋아서 어떻게 보면은 과연 이게 결과적으로 대통령께 도움이 되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 차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부 모임은 국회 안에서 엄청 많아요. 많이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뭐 만든 것 자체를 다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다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뭐 그거를 어떻게 다 맨날 이상한 눈으로만 또 보겠습니까? 또 모임, 친목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권선동 원내대표는 취임 초기부터 이건 좀 안 좋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럼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면 사실 우려의 목소리를 조금 담아서 좀 양보하고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뭐 그렇게 막 언론에서 다루는 것처럼 막 크고 문제가 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제가 제 생각은 이제 이건 소위부답이 아니고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이번만큼은 국회의원 한 분 한 분, 그다음에 우리 정권 교체를 하셨던 모든 분들이 다 내가 친윤이다. 아. 이런 마음으로 네. 그 대통령이 좀 성공하실 수 있도록 그다음에 좀 사랑을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래야지 또 대한민국이 또 한 발짝 앞으로 더 나가잖아요. 마음들이 너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좀 통합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면 어떨까. 왜냐하면 이런 모임을 만들면 사실은 뭐냐면 그 모임에 못 들어가신 분들은 또 소외되고 또 외로워지고 그냥 자기도 가만히만 있었는데 반윤이 돼버리고 아하.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통합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미경 의원님은 뼛속까지 국민의힘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발언 들어보면 진짜 이 분란 생기는 거 좀 막자. 네. 좀 진화의 안간힘 뭐 좀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근데 신경민 의원께 여쭤볼까요? 장제원 의원은 민들레가 순수 공부 모임이라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걸 믿는 사람이 과연 우리나라에 몇 사람이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제가 어제 어떤 언론이 물어보길래 윤들레라고 얘기를 했더니 윤들레가 뭐예요? 윤심 들어볼래죠. 윤심 들어볼래? 저건 이제 내년 말부터 진행이 될 총선 공천하고 연결이 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이제 총선이 이제 반환점을 돈 건 뭐 여러 사람이 지금 반환점 얘기를 했는데 반환점을 돈 건 국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아. 지금 4월에 반환점을 돌았고 임기는 5월 말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딱 반환점 돈 지 정말 며칠 안 됐습니다. 국회는 사실 한 2년 정도 지나서 반환점을 돌면 그때부터 이제
뭐 골치 아프기 시작하거든요. 어. 비례대표들은 자기 지역구를 찾기 시작하고요. 그 비례대표를 자기하고 인연이 있는데 어디가 인연이 있을까? 뭐 자기가 태어난 곳부터 시작해서 학교 다닌 곳 뭐 해서 뒤지기 시작하고요. 사실은 4년 전부터 시작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반환점을 돌면 그게 이제 약간 눈에 띄고 노골화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천 작업이 시작되는 건 내년 말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허. 1년 반 정도의 시간만 그러네요. 지나가면은 국회는 뭐 어수선하고 사실 파장 분위기가 나거든요. 아하. 지금 딱 이런 반환점을 돈 시기에 딱 민들레라고 나오면은 이건 진짜 윤들레가 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지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구 의원이 지금 253개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뭐 원내가 있고 원외가 있는데요. 원외도 자리를 유지해야 되지만 원내도 언제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 모릅니다. 대개 바깥에 계신 분들은 국회의원 배지 달면은 그냥 당연히 또 되는 걸로 공천 받고 되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국회의원도 끊임없이 지역과 당과 또 여러 층으로부터 평가를 받거든요. 뭐 여러 가지로 평가를 받죠. 원내 활동을 잘했냐부터 시작해서 지역 활동을 잘했느냐, 당원 들어가고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 지역 주민들하고 어떤 평가를 받도록 행동을 하느냐라는 걸 봤기 때문에 굉장히 노심초사하는데 결정적인 것은 공천권자입니다. 아하. 지금 중앙당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고요. 아. 근데 이제 지금 조금 전에도 뭐 네. 싱크가 나갔지만은 뭐 당내 갈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그런 갈등이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더듬수를 두지만 더듬수. 사실은 윤 대통령이 그 갈등을 모를 리가 없고요. 아마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할 수 있고 이게 윤 대통령의 어투예요. 아하. 지금 한 달 정도 또 이 선거 이후에는 한 석 달 정도 보니까 윤 대통령은 검사로서 오랜 그 체득이 된 어투가 있어요. 뭘 물어보면은 하나도 모르는 것처럼 하고 시침 뚝 떼고 물어봅니다. 아하. 그런 사람이 계십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게 어투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런 어투로 얘기하는 것은 아주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 네. 윤심을 어떻게 파악하느냐라는 것이 지금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고 이 모임은 윤들레가 될 수밖에 없고요. 아하. 이 아마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큽니다. 네.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요. 우크라이나에서 오자마자 이 관련 얘기를 했어요, 또.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임에 대해 가지고 언론인들께서도 친윤 모임이라는 이름조차도 붙이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친박 진박 논란을 통해 가지고 정권을 잃어버렸던 우리 지지자들과 국민들께는 상당한 상처를 주는 발언입니다. 그 모임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단순 친목 모임임을 선포하시고 뭐 공부 모임이라면 무엇을 공부할지 모르겠지만은 정부 측 관계자를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장재훈 의원이 모든 의원들에게 다 열려있기 때문에 사조직은 아니다. 이렇게 그 애초에 표방했던 기능이 당정, 소위 당정청이라고 하고 했던 그런 연계 기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담당하는 공조직이라고 하는 건 이미 구성돼 있거든요. 그럼 그것에 해당하지 않는 비슷한 기능을 하는 조직은 사조직이죠. 여기에 뭐 열려 있다 안 열려 있다 이거는 사조직에 대한 해석이 저랑 약간 다른 것 같거든요. 문인철 평론가님. 예. 무슨 사조직과 공조직 개념 정리를 이준석 대표가 노린 건 아닐 거예요. 애둘러서 얘기했지만 지금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 같습니다. 당 대표로서는 당연히 그 기분이 좋은 이야기는 아니죠. 자기를 거치지 않는 어떤 당정 협의가 또 대통령실과 하고 있다. 자기도 자기 통제권을 벗어난다. 이제 그것은 뭐 당연히 이제 불쾌감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것은 원래 공부 모임은요 총선이 끝나고 한 6개월 그 전에 많이 생깁니다. 뭐 경제를 공부하자, 환경을 공부하자 해가지고 관심 있는 분야가 대부분 뭐
많게는 뭐 10개 이내 또는 수십 개까지 이렇게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몇 군데 이렇게 이제 참여해서 의원들이 공부를 하는데요. 지금 이제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대선이 끝나고 만들어지는 모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또 전체적으로 권력으로 보면 대통령이 제일 세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윤핵관이라고 이렇게 지칭되는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셀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공부 모임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새 가시가 되고 그걸 주시할 수밖에 없죠. 언론에서 과도하게 관심을 가진다 이렇게 말할 단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권력이나 힘은요. 네. 머리로는 야 내가 차분해지자, 겸손해지자 이렇게 막 다짐을 하는데 몸이 가만히 안 놔둡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도 바로 그러한 그 힘이 생긴 것에 대한 것을 가만히 못 두는 머리로는 상당히 신중하고 사조직 아니라고 하는데 몸이 가만히 두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하. 그런데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또 뉴스를 한번 봤더니 장제원 의원은 이 모임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기사가 나온 걸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이 그 어떤 개파 만들고 또 당과 충돌이 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부담이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쪽에서도 좀 권유가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까지도 늘 공부하는 모습.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뉴스를 쫙 한번 보신 거예요. 오늘 따끈따끈한 뉴스로 저희가 준비했었는데 진짜 그 내용 보여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장제원 의원이 SNS에 올렸어요. 장제원 의원의 SNS. 또 제 약한 영어 나왔어요. 브라더 이스 브라더. 한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다. 윤석열 정권에서 성동이 형. 권성동 원내대표랑 성동이 형 하는 사이인가 봐요. 성동이 형과 갈등은 없을 겁니다. 의원 모임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의원 모임을 안 만들겠습니다는 아니고 해체하겠습니다는 아니고 나는 안 들어갈게 성동이 형. 걱정 마. 뭐 그런 것 같아요. 관련해서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좀 물어봤더니 그냥 순수한 공부 모임이다. 자발적인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그런 모임 자체를 하라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기는 적절치는 않습니다. 정치인의 그런 의도보다 바깥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프레임이 씌워지느냐 이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정치인의 저는 숙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파로 비춰줄 수 있거나 또 다른 그런 당적 협의체로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의원들의 모임은 지양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대놓고 부정적 의견을 밝혔잖아요. 근데 유영하 교수님 사실 다른 그냥 좀 초선 의원들이 이런 거 주도해도 당 중진이나 지도부에서 곱지 않게 볼 판에 주도했던 인물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제원 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이런 논란이 커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선거 때부터 있었던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 간의 갈등뿐만이 아니라 또 같은 윤핵관이라고 하는 지금 권성동 의원의 좀 더 연배가 높죠. 장제원 의원 간의 갈등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참 꼴불견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렇죠. 이거는 집권 여당이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이러한 개파 간의 갈등, 권력 간의 갈등, 누가 해결을 주겠다는 것이 지금 언론에서 분석하는 자기 공천권에 대한 문제까지 가게 되면은 그럼 힘센 놈이 이기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거기는 누가 이기느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 라고 저는 봅니다. 이건 대통령 중심제에서의 관계니까. 근데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정당 개혁을 어떻게 하느냐.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과연 정말 당원 중심의 집적성을 강화하는 그런 정당 개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자기네들끼리 또 국회의원들끼리 그냥 또 뭐 개파 간에 연합하느냐 또 나눠가느냐 이렇게 할 것이냐도 중요한 초점이지만 이 집권 여당이 보수 정당인데 그럼 보수가 나갈 길은 뭐냐. 그럼 윤석열 정부가 나갈 길은 뭐냐. 네. 이런 걸 좀 갖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예를 들면은 그건 개파가 아니라 정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눠진다면 건강하고 생산적 논쟁에 국민들이 박수 칠 테고
당원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라는데 지금 하는 거는 언론에서 보도하는 양태를 보면 이거는 자기네끼리의 싸움이잖아요. 완전히. 무슨 방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고 생산적인 논쟁도 아닌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장제원 의원이 아니다라는 걸 봤을 때는 그런 여론들이 계속 나오니까 네. 아마 좀 조심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제 2라운드는 이준석 대표하고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네. 라는 문제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이제 유용하 교수님 표현 중에 힘센 X는 힘센 사람으로 예. 순화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다. 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두 사람이 묘하게 지금 부딪힌 거잖아요. 거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3면입니다. 민들레가 불붙인 여당의 개파 논쟁, 권성동은 맞겠다, 장제원은 오해다. 오늘 아침 SNS 올라오기 전 시점이니까 일단 제목이 이렇게 나왔어요. 윤석열 인수위 출신 민들레 참여 주요 국회의원을 먼저 좀 볼게요. 면면을 좀 봐야죠. 어떤 사람이 들어있는가 볼게요. 오른쪽 가겠습니다. 일단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인수위 때 맡았던 당선인 비서실장, 이철규 당선인 총괄보좌역, 이용호 정무사법행정부과 간사, 김정재 당선인 특별보좌역,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 이용 당선인 수행팀장, 정희용 정무객 1팀장, 박수영 당선인 정무특보. 핵심들은 인수위 때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인 것 같다라고 언론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미경 의원님, 언론들이 이런 기사를 쓰는 이유는 터질 게 터졌다는 그런 느낌 같아요. 둘 다 윤핵관으로 불렸던 인물들인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선 기간에 나 윤핵관 불리는 거 자랑스럽다라는 말까지 했었어요. 둘 중에 지금 내가 찐 윤핵관이야. 나는 지금 다툼으로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요. 네. 어떤 모임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임은 많이 한다니까요. 네. 여러 가지 친목 모임, 뭐 공부 모임 되게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가 늘 어떤 행동을 하고 그 행동에 대해서 반작용이 있고 또 평가를 받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권선동 원내대표가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탄핵을 거치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딱 이러면 야 우리 옛날에 친이계 모임, 친박계 모임, 더 나가서 친박계 모임 막 이런 그렇죠. 거 했었잖아요. 진박 간별사. 예, 그러니까 그런 그 너무나 이 막 무서운 기억들이에요. 저한테는 그래요. 너무 무서운 기억들이라 왜 뭐 보고 놀라면 뭐 그렇죠. 보고 놀라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권선동 원내대표도 그 걱정하는 마음을 말씀하시다 보니까 좀 세게 나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고문님들, 우리 당의 여러 네. 고문님들도 원로들도 다 그 부분 걱정하고 지금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이제 언론이 더 관심 갖지 않도록 미리 막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마침 또 우리 그 장제원 의원께서 나 본인은 참가 안 한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여기서는 이제 대통령만 좀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그 성공하실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이게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당이 그건 알아서 좀 움직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신경민 의원님께 여쭤볼까요? 제가 심성이 삐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장제원 의원이 오늘 아침에 SNS에 나 그럼 성동형 나는 참여 안 할게 했어요. 그러면 진짜로 참여 안 하고 아무 영향력도 안 미칠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글쎄 두 사람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정치 이제 학연이 일단 있고요. 아하. 그리고 정치도 비슷하게 그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해서 같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같은 MB계 출신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저께 아침에 보도가 나온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가 권성동과 장제원의 갈등, 분화 뭐 이렇게 보이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아마 대통령실도 틀림없이 우려를 전달을 했을 거고요.
지금 이렇게 마금을 하는 거죠. 근데 해체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는 걸로 봐서 앵커의 그런 빼딱한 추측 저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이건 더 좀 지켜봐야 되고요. 네. 이 두 사람이 겉으로 일단 포장을 해서 갈등을 넘어서려고는 하겠지만 지금 근데 그 틈새가 보였어요.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 한 사람은 인수위 비서실장을 가고 한 사람은 당에 남아서 이제 원내 대표가 되고 하는 과정에서 그 스탠스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사람 사이에 하여튼 미세하지만은 뭔가 틈이 벌어지고 있다는 관측은 국힘당 내부에서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민들레로 팍 터져 나왔는데 아하. 이 민들레 이 꽃씨를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을지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하하. 그런 얘기 있잖아요. 쏟아놓은 물이다. 또 쏘아놓은 살이다. 이게 주워 담기 힘들다. 이제 그거 한 번 터졌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